안녕하세요. 닥터 캐럿입니다. 여러분, 2026년 병원년의 기운이 밝았습니다. 우!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는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아무래도 새해가 오면 많이들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올 한 해의 운이 어떻게 될까? 올 한 해 일이 잘 될까? 사주를 알아보러 가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주를 믿으시는 분들은 진짜 입을 모아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사주도 과학이에요. 사주가 이렇게 신뢰받고 있는 그런 뭐랄까 학문 같은 건데 사실 심리검사가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주제는 사주 vs 심리검사, 뭐가 더 정확할까 주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주는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라는 4개의 기둥에 우주의 기운이 담겨 있다는 걸 전제로 하죠. 태어난 그 순간의 기운이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 라는 원리라고 합니다. 어떤 기운이 영향을 주냐? 화, 수, 목, 금, 토, 음양오행의 원소 중에서 어떤 기운이 많고 어떤 기운이 부족한지를 분석하는 것이고 서로 돕는 기운과 억누르는 기운의 관계를 통해서 길흉화복을 예측한다고 하죠. 이걸 바탕으로 대운이 언제 올지, 무슨 살이 있는지, 그 살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걸 알려준다고 해요. 심리검사, 흔히 말해서 풀배터리라고 하는 종합 심리검사는요. 지능, 기질, 지각, 정서, 원가족과의 관계, 무의식적인 소망 등 사람 마음속의 다양한 측면을 보는 소검사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표면에서부터 무의식의 심부까지 층층이 들여다보는 마음의 CT입니다. 그렇다면 고대부터 이어져 온 사주와 현대 과학이 사용하는 심리검사, 어떤 것이 더 정확할까요? 이 주제를 제가 정하기는 했는데 이걸 아무래도 제가 혼자 진행하면 너무 팔이 안으로 굽을 것 같아서 편향되지 않도록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초대받은 명리 전문가입니다. 일단 우리 채널에 왔을 때는 코드 네임을 붙여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나는 닥터 캐럿이고 너는 닥터 뭐 할 거야? 그렇다면 저는 동양명리학의 핵심인 음양오행과 시간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뿌리가 깊고 사시사철 변치 않는 생명력을 상징하는 닥터파인, 즉 닥터소나무는 어떨까요? 오늘 다룰 핵심 운세 키워드부터 공개해볼까요? 우리는 사주가 더 정확한지 심리검사가 더 정확한지 각자의 입장을 옹호하는데 재밌으면서도 서로를 너무 무시하지 않는 품격 있는 토론으로 갈 거야. 좋습니다, 닥터 캐러 선생님. 아주 흥미진진한 주제군요. 인간의 내면을 분석하는 두 거대한 산맥이 만났습니다. 카메라 빨간불 들어왔나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응시하며 여유롭게 찻잔을 내려놓는다. 반갑습니다. 닥터 파인입니다. 오늘 닥터 캐러 선생님과 아주 불꽃 튀는 하지만 우아한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요. 주제가 무려 사주대 심리검사, 무엇이 더 정확한가입니다. 사실 심리검사가 현대과학의 정수라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사주의 불변성과 선천적 지도로서의 가치를 옹호해보려 합니다. 심리검사는 사실 현재의 나가 자기보고를 하는 방식이죠. 기분이 우울할 때 체크하는 MBTI와 로또 당첨된 날 체크하는 MBTI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피검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죠. 반면에 사주는 어떻습니까? 내가 태어난 그 찰나의 우주 에너지를 8개의 글자로 박제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내 몸에 흐르는 원초적인 기운의 성분 비비를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 아무리 본인이 나는 차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심리검사지에 체크해도 사주에 불화의 4개나 박혀있다면 그 사람은 결국 폭발적인 에너지를 써야만 직성이 풀리는 운명을 삽니다. 자신의 착각 너머에 있는 진짜 원형, 아케타입을 보는 데는 사주가 훨씬 더 냉철하고 정확하지 않을까요? 닥터 캐럿을 보며 살짝 미소 짓는다. 아니, 제가 한마디 하는데 한 20마디 하는 말의 홍수를 좀 이기기가 좀 버거운 것 같아요. 논리가 아니라 말의 홍수로 승부하는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잠깐 멈췄습니다. 약간 버겁기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닥터 파인 선생님, 지금 너무 말씀이 기셔서요. 한 번 답변하실 때 한 세네 문장 정도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닥터 캐러 선생님. 제가 첫 녹화라 의욕이 앞섰나 봅니다. 명리학자답게 비겁의 기운을 좀 누르고 짧고 굵게 가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요지는 심리검사는 그날의 기분에 따라 결과가 변할 수 있는 가변적 스냅샷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사주는 평생 변하지 않는 생년월일시라는 절대적 좌표를 쓰기에 데이터의 일관성 면에서 훨씬 우위라고 봅니다.
자, 닥터 캐러 선생님, 검사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심리검사의 그 유동성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방어하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되게 처음부터 엄청 막 훅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당황했습니다. 제가 좀 우세한 토론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주에 대해서 이렇게 막 굉장히 신봉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줄 몰랐어요. 하지만 답변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심리 검사가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라는 대답에 대해서 답변하자면요. 이 심리 검사는 자가보고 검사도 있지만 자가보고와 함께 또 평가자가 판단하는 구조화된 면담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 검사가 그날의 기분에 따라 이제 좌우된다라고 하기에는 그것을 보정할 만한 신뢰도 지표들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MMPI 같은 경우에는 faking good, faking bad, 일관성 지표 이런 것들로 신뢰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심리 검사의 가변성이야말로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해 주는데 굉장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지문처럼 딱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서 불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삶은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형태의 삶을 이어나가고 있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출생 일시만으로 사람의 운명을 단정짓듯 말하는 사주가 너무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 방법일 수 있죠.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파인 선생님. 과연 닥터 캐러님, 심리검사의 보정 시스템을 논리적으로 잘 짚어주셨군요. 하지만 사주를 단순히 단정짓는 학문으로 보신다면 섭섭합니다. 사주는 고정된 결말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망망대해에서 내가 어떤 배를 타고 태어났는지 보여주는 선천적 설계도입니다. 닥터 캐러님이 말씀하신 현재의 변화는 사주에서 대운, 10년 주기운과 세운, 1년 주기운이라는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이미 치밀하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돛담배로 태어났어도 지금 들어온 운이 순풍인지 태풍인지를 미리 알고 대처하게 하는 것이 사주의 묘미입니다. 변화무쌍한 심리 상태를 쫓기보다 나를 둘러싼 커다란 운의 흐름을 읽는 것이 인생의 전략적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대운과 세운이라고 하는 것이 10년 주기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천간에 의해 가지고 계산되고 뭐 이런 그렇죠. 거죠. 닥터 캐러 선생님. 10년마다 바뀌는 그만! 닥터 파인 선생님 제 말을 끝까지 듣고 대답을 해주시길 바래요. 아, 닥터 캐러 선생님. 제가 또 의욕이 앞서서 실수를 했군요. 사주의 식상 말하는 기운이 과다하면 이렇게 남의 말을 끊고 나는데 조심하겠습니다. 마저 말씀해 주시죠. 경청하겠습니다. 사주에서는 태어난 일시에 따라서 식상이 있다, 말을 끊는 기운이 있다 이렇게 하지만 심리 검사에서는 실제로 그것을 측정합니다. 예측이 아니라 확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측이 정확한가요? 확인이 과연 정확한가요? 날카로우십니다. 닥터 캐러 선생님. 예측과 확인의 차이를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하지만 심리검사가 현재의 상태를 확인하는 정밀한 현미경이라면 사주는 그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뿌리를 추적하는 학문입니다. 단순히 지금 말을 끊는다는 결과치를 넘어서 이 사람이 왜 그런 소통 방식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 기질적 근원을 파악하죠. 결국 심리검사가 현재의 증상을 진단해준다면 사주는 그 사람이 평생 조심해야 할 기질적 매뉴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이지 않을까요? 선생님, 심리검사로 확인된 그 데이터가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또다시 검사해서 확인만 반복해야 하는 건 아닌지요? 그런데 심리 검사에서의 현상은 이 사람의 지적인 잠재 능력과 기질, 지각의 방식을 토대로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한 패턴과 지적인 잠재력이 어느 정도는 계속 간다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이러한 기질과 지각 방식을 계속 채택한다면 이 다음번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또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사주는 어떻습니까? 우리 닥터 파인 선생님 말 끊기 전에 제가 지금 말을 좀 해야 되겠어요. 사주는 어떻냐면은 지금 사주가 운명에 다 정해져 있다고 하죠? 잠깐만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네, 닥터 캐러 선생님. 제 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금 끼어들기 아, 싸움으로 죄송합니다. 변질되고 있는데 제가 또 지금 성급하게 마이크를 잡았군요. 닥터 파인의 급한 성격이 자꾸 튀어나오네요. 선생님, 정말 방해하지 않을 테니 사주는 어떠한지에 대한 닥터 캐러님의 날카로운 비판 끝까지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입을 꾹 다물고 경청하는 자세를 취한다. 지금 경청한 자세 어떻게 취하고 계시죠? 지금 사람으로 표현해 주세요. 닥터 파인이 민망한 듯 허허 웃으며 몸을 고쳐 앉습니다.
지금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상체를 선생님 쪽으로 15도 정도 살짝 기울인 채 아주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안경을 살짝 치켜 올리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선생님의 입술 끝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는 경청의 정석 포즈입니다. 방금 제 급한 성정 때문에 흐름이 끊긴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이제 정말 무건수행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안경 모태신가요? 뿔테신가요? 안경테를 살짝 만지며 제 안경 말씀이십니까? 저는 아주 짙은 밤색의 두툼한 뿔테를 쓰고 있습니다. 사주에서 나무모과 흑토의 기운이 부족할 때 보완하는 의미도 있고 무엇보다 닥터 캐럿 선생님 같은 전문가와 대담할 때는 좀 더 지적이고 묵직한 신뢰감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자, 이제 제 안경보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겠습니다. 사주는 이 사람의 미래를 맞출 수 있다 닥터 주장하지만 파인이 숨을 죽이고 뿔테 안경 너머로 그만! 선생님의 눈이 뚫어지게 응시하며 경청합니다. 마치 중요한 계시를 기다리는 학자처럼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이며 다음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주는 인생 전체를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 사주를 보러 가셨을 때 자기 과거를 정확하게 맞춘 사람 보셨나요? 보통 과거를 맞춘 사람은 없어요. 닥터 파인이 뿔테 안경을 지시봉처럼 살짝 손에 쥐더니 닥터 캐럿님의 전곡을 찌르는 질문에 허를 찔린 듯 헛기침을 한 번 합니다. 역시 닥터 캐럿 선생님, 예리한 창으로 사주의 아픈 곳을 찌르시는군요. 사실 많은 분이 점집이나 사주 카페에서 과거가 틀리면 미래도 못 맞히는 거 아니냐 며 실망하시곤 하죠. 하지만 영리학적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사주는 사건의 실체를 맞히는 퀴즈가 아니라 그 시기에 작용했던 기운의 성분을 읽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이별을 했다는 팩트를 맞히는 게 아니라 작년이 본인에게 소중한 것을 잃거나 환경이 뒤바뀌는 고통스러운 기운이었음을 읽어내는 것이죠. 그 시기에 겪었을 심리적 압박이나 에너지의 흐름만큼은 심리검사보다 훨씬 긴 흐름으로 짚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선생님, 과거를 못 맞췄다고 해서 그 시스템 자체가 틀렸다고 보기엔 좀 가혹하지 않습니까? 방금 자기가 현재밖에 모른다고 심리검사 욕하지 않았나? 재미로 시작된 토론인데 약간 과열되면서 너무 이 사주 토론자분께서 제 말을 자꾸 끊어가지고요. 좀 토론을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닥터 파이님께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닥터 파이님, 제가 사주 보러 갔는데 거기서 유튜브 접으라고 해서 솔직히 믿기가 어렵거든요. 닥터 파인이 뿔테 안경을 고쳤으며 잠시 난처한 듯 껄껄 웃습니다. 아이고, 닥터 캐럿 선생님. 그 술사분 참 무책임한 말씀을 하셨군요. 사주는 유튜브를 해라, 마라 같은 구체적인 직업을 결정해주는 예언서가 아닙니다. 만약 그 시기에 구설수나 손재수가 보였다면 명리 전문가는 유튜브를 접어라가 아니라 지금은 기운이 강하니 소통 방식을 부드럽게 바꿔보라고 조언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사주를 옹호하는 이유입니다. 사주는 운의 흐름을 알려줘서 조심하게 만드는 위험관리 매뉴얼이지 선생님의 자유의지를 꺾는 도구가 아니거든요. 닥터 캐럿님, 심리검사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고 해서 인생 접으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닐까요? 네,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닥터 파인 선생님, 우리 구독자들에게 한마디 인사 남겨주세요. 닥터 파인이 뿔테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정중히 내려놓고 카메라를 향해 따뜻하고 깊은 눈빛을 보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닥터 캐럿 선생님과 함께한 이 뜨거운 토론 즐거우셨나요? 심리검사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내는 목소리를 들려준다면 사주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인생의 지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도를 아는 것만큼이나 지금 내 발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결국 이 두 도구 모두 나라는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운명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사주를 통해 나의 계절을 알고 심리검사를 통해 나의 마음 근육을 키운다면 어떤 풍파가 와도 여러분은 당당히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닥터 파인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지금 우리 닥터 파인 선생님 말빨이 너무 장난이 아니어서 오늘 제가 약간 깨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사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과학적인 근거가 다소 부족하죠. 그리고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앵커링 효과라는 게 있어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이 말을 좀 의식하게 되는 그런 효과. 그다음 반음 효과. 모호한 말을 했는데 그게 마치 내 거 같이 들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주를 들었을 때 사실 그 말을 좀 굉장히 의식하게 되거나 또 그 말을 좀 믿게 되는 그런 효과를 우리는 어느 정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닥터 파인 선생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제 사주에서 유튜브 접어라 이렇게 얘기 들었지만은 그걸 너무 강하게 의식하고 사주는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지 무언가를 결정해주는 그런 게 아닌 거거든요. 뭔가 오늘 약간 마무리가 잘 안 되는 느낌인데
진짜 유튜브 적어야 되는 것일까? 우선 심리 검사 같은 경우에는 사주에 비해서 많은 정보를 이미 알고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주 같은 경우에는 검사자의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생년 일시는 알려주는데 직업이라든가 뭐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얘기들을 다 얘기 안 하고 모호하게 애정운이 고민돼서 왔어요? 뭐 직업운이 고민돼서 왔어요. 라는 되게 모호한 정보를 주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모호한 정보 속에서 그 정도 멘트를 뽑아내고 상대방의 그런 심리를 짐작하는 능력 같은 거는 이제 명리학자분들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것 같긴 하죠. 하지만 작아보고 구조화된 검사, 체계화된 검사를 통해서 마음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이 나의 생애 주기가 자꾸만 바뀌어도 계속되는 어떤 패턴의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심리 검사도 굉장히 정확합니다. 게다가 치료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솔루션도 심리 검사가 굉장히 정확하고 또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토론 비록 제가 좀 말려든 느낌은 있지만 심리 검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신뢰해 주시길 바라며 제가 좀 더 말빨을 키워 오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